유통 마케팅 전공이시니까 예. 좀 크게 봐서 오프라인으로 뭐 역사가 오래된 곳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할인 뭐 이마트 같은 걸 할지 네. 아니면은 저기 백화점 같은 걸 할지 신세계 백화점, 네. 현대백화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지금 백화점 망했잖아요. 네. CS도 망했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오프라인 업체들은? 오프라인 업체들은 뭐 두 가지 운명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그 하이엔드 쪽에서 하이엔드 쪽에서 예. 소비자 행동 자체가 예. 굉장히 고관여적인 것, 아주 깊이 생각하고 뭐 이렇게 상품을 고르는 이런 그 시장은 백화점 1층에 있는 거, 페이스 투 페이스가 필요한 그런 것들은 명품 살아남을 거라고 보고요. 살아남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정쩡한 업체들은 좀 어려울 텐데, 근데 미국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뭐 똑같이 이제 토이저러스인데, 예. 토이저러스가 망했었죠. 예. 그랬다가 이제 토이저러스가 어떤 방식으로 바꿨냐면, 도심의 매장을 전시장으로 바꿉니다. 거기서 판매 안 합니다. 와서 보고 거기서 주문하면 온라인으로 배송해 주는. 그러니까 제가 혁신 필요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체험형이구나. 체험형. 예. 그래서 그런데 예. 유통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의 유통업태 우리가 뭐 편의점, 슈퍼마켓, 할인마트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업태라고 부릅니다. 예. 그 비즈니스 타입이라고 부르는데 하나의 업태가 소멸되는 것을 유통에서는 망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업태는 변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변하면 그 업태가 그러니까 같이 변해줘야 되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예. 그러니까 지금 지금 쿠팡도 그렇고 지금 위메프 뭐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소셜 커머스라 그래서 공동 구매 플랫폼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공동 구매 플랫폼이 더 이상 비즈니스 모델로서 수익을 내지 못하니까 오픈 마켓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어떻게 변할 것이며 그 소비자들을 충족시켜주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존재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공동 구매 방식에서 오픈마켓으로 넘어와서 그 중에서 살아남는 셀러들이 무한 확장해 나가는, 그러면서 쫙 그 유통업체까지 확장해 나가는 요런,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자본주의 방식이긴 하네. 그러면 지금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뭐 성장성 좋다고 했던 편의점들, 이런 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편의점은 또 컨셉이 좀 다르죠. 편의점은 그야말로 이제 컨비니언스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긴급히 필요한 소량의 상품을 구매하는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그거대로 살아남고. 그리고 이제 뭐 담배라든지 주류라든지 이런 것처럼 온라인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니까 그거는 그만의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바꿔서 질문을, 뭐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남아서 이렇게 드릴게요. 그럼 편의점, 할인마트, 백화점, 온라인 시장. 근데 온라인 시장이 계속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전체 소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과거에는 몇 % 수준이었다가 이렇게 커진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30%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잡아먹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업체들, 백화점이랄지 할인마트랄지 뭐 편의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편의점은 뭐 당장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은 할인마트나 백화점의 운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2000년대 초반에 저도 번역에 참여했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뭐 인터넷 마케팅 뭐 이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뭐라고 나왔냐면 조만간 우리 동네에 있는 모든 그 리테일 샵들을 그러니까 인터넷이 그 영어 표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와이프 아웃 할 것이다. 싹 지워버린다. 싹 쓸어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렇지. 소비자들의 욕구라는 것이 다양하구나. 그게 일렬로 쫙 정리되는 거 아니고요.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치는 우리가 뭐 요즘에 뭐 논란이 뭐 있는데 4,000원짜리 8,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면서 행복을 느끼는 그 행복을 느끼는 그것을 온라인이나 무슨 뭐 저가 커피로 일렬로 줄 세울 수는 없어요. 그렇지.
유통시장은 굉장히 공평한 겁니다. 예. 뭐냐면 소비자들한테 그것을 사서 소비할 수 있는 이유와 효용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요즘에 명품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막 그러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내가 정말 좋은 명품을 하나 사고 싶은데 온라인에서 톡탁톡탁 하고 싶겠습니까? 가서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물어보고 대접받으면서 사고 싶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 나름대로 소비자들한테 필요성을 어필하는 업체들은 살아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편의점들 중에서도 네. 지금 스스로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상권, 편의점이라고 하면 그 상권은 아주 작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상권을 대상으로 해서 편의점 스스로가 배달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렇구나. 예. 예. 그러니까 유통산업에는 굉장히 많은 창의성이 필요한 겁니다. 예. 만약에 그런 어떤 우려도 있었잖아요. 일부 온라인 업체들이 두세 개나 한두 개가 독과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까지 각종 프로모션 기간 동안에 했던 모든 혜택은 사라질 것이고 분명히 가격을 올릴 것이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잡아먹힐 것이다. 어디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이제 걱정을 했었잖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예. 그거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요? 처음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유통공반 1세대쯤 되는데요. 예. 학문적으로 이렇게 했던 1세대인데 예. 그때 당시에 우리가 유통 시장 개방되는 거 좋다, 대형화되는 것도 좋다 막 얘기하면서 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민소득을 올리는 방법이 두 가지 아닙니까? 많이 생산해서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방법도 있지만 물가가 저렴해지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걸 유통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아. 저도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예. 그랬는데 그 이후에 한 20년 이상, 30년 이 정도를 늘 유통업체가 뭔가 잘못한다, 뭔가 이 불편한 짓을 한다 이런 얘기를 늘 듣고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에서 경쟁이 안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시장의 특성상 독점 내지는 잘 봐줘도 과점 정도가 되어야지 시장들이 살아남는 것도 또 이게 속성입니다. 생태가 그렇다? 그렇죠. 온라인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거 어떻게 규율할 거냐. 규제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규율할 거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DMA라고 그랬던가요? 디지털 마켓 액트라 그래서 몇 년 동안 숙고하고 논의하고 해서 어떻게 규율할 건지 법을 만들고 거기에 속해 있는 멤버 컨트리들이 전부 동의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디지털 시장 규율법. 예.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에는 이미 공정거래법에 독과점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는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법 자체가 이제 그 성문법이다 보니까 꼭 사후에 규제를 해야 돼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그래서 지금 아마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법도 사전 규제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대단히 이제 불합리하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이 동시에 같이 규제하니까 같이 적용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요게 규제는 어떻게 할 거냐. 외국에서 들어오는 업체들 지금 말씀드린 테무나 알리나 구글이나 이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온라인 업체도 독점되고 과점되면 지금 우리 보고 있습니다. 배달앱 한 회사가 두세 개 플랫폼 다 가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70~80%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지금 우리 포털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들이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것들이 특히 이제 또 중소상인 경제적인 약자 이런 데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감자인데 어쨌든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소위 크리티컬 매스를 통과하는 규모를 달성해야 되는 건 또 사실이고 근데 그렇게 돼서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면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유혹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정부가 어떻게 규율할 거냐. 그 규율이 우리나라 정부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한테 적용되고 그 외에는 적용이 안 된다면 불합리한 것이고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작은 기업들이 성장하는데 또 장애 요인이 돼서도 안 되고 그래서 조금 저는 그 법 그 시안도 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좀 긴 호흡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니 이게 또 정반대 시각으로 보면 유통기업들이 혁신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투자 많이 하고 프로모션 많이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영업이익률 재무제표에 보면 유통업체들처럼 영업이익률이 낮은 회사들이 정말 없어요. 네, 맞습니다. 뭐 해봐야 한 2% 네. 영업이익률 하더라고. 그러면 그런 회사들을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선 이건 경제 프로니까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땐 또 유통업체들이 매력이 없거든. 네. 근데 아까 지금 크리티컬 매스 결정적 규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생각해보니 또 아마존은 안 그래요. 아마존은 또 매력적인 주가 상승이 있단 말이죠. 그럼 중국 업체들도 그런 업체들이 생겨날 수도 있겠네? 언뜻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요. 네.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유통업체들이 좀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떻게 보면 가둬놓은 시장 안에서 좀 편안하게 가두리양 식장에서 그냥 외국에서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가져다가 플러스 알파 프라핏 붙여서 판매한 거 아니냐. 그렇지. 옛날에 병행 수입업자 금지시켜버렸잖아. 예. 그래가지고 8, 90년대 본인들이 그냥 독과점에서 재벌 아들, 딸들이 그냥 잘 돈 버셨거든. 사실은 그런 역사가 있어요, 한국은.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이제 홈쇼핑 부분인데 한때 홈쇼핑도 얼마나 많은 그 수수료 수익을 올려서 맞습니다.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좀 유통업체들이 자초한 측면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지금 이게 뭐 위기다 뭐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일부 유통업체들 보면은 오프라인 매장 아직도 오프라인 매장에 굉장히 천착하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디지털 환경에 맞는 인프라를 갖출 것이냐. 아까 풀필먼트 얘기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풀필먼트. 그러니까 이제는 유통업체들이 남들보다 이익을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환경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비용을 줄여야 된단 말이죠. 그럼 비용을 줄이려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게 그럼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나오고 막 할 텐데 그래도 어쨌든 유통업체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한 그런 어떤 기술적인 우리가 디테일 테크라는 말을 씁니다. 유통에서의 기술. 아마존 최저임금이 미국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래도 이제 이 어떤 국가와 사회 안에서 타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결국 올렸습니다. 아마존도. 제가 지금 뭐 오늘 뭐 시간이 짧아서 얘기 다 할 수 없는데 유통업체 이 오프라인 유통업체 안에 들어가서 구조를 보면 대단히 불합리한 구조 많아요. 그럼 뭐냐면 자 커다란 대형마트가 있는데 대형마트에서 여기 일하는 사람은 한 500명, 600명이 있어요. 뭐 더 많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본사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럼 한 5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제조업체에서 파견 나온 직원 막 이런 직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비용을 우리가 감당 안 하고 또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맞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임대업 통해 가지고 그거는 또 그렇죠. 매장 빌려주는 비용은 또 다 받잖아요. 월세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게 1996년에 우리가 유통시장 개방하면서 외국의 우리보다 좀 앞서간 유통업체들하고 경쟁하는 법을 배웠고 그러면서 일정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시장을 지킨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혁신이 필요할 시점이다. 그러니까 좁게 봐서는 온라인하고 경쟁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온라인하고 경쟁해야 되고요. 방법이 없지. 전에는 온라인 마켓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경시했었어요. 지금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서 보시면요. 그 안에 사이트들 나눠진 거 보면 백화점관도 있고 명품관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온라인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럼 온라인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혁신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